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시면 무조건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식단 관리하셔야 됩니다. 운동 꾸준히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시면 겪게 되시는 과정들, 당뇨약을 먹으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진단 직후에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당뇨 평생 달고 가기 싫으신 분들, 그리고 완치하고 싶은 분들이시라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반적으로 당뇨 진단을 받게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혈당치가 당뇨에 해당됩니다 라는 결과가 나와서 알게 되시거나, 아니면은 공복혈당이 높게 나와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하고 내과에서 추가 검사를 했는데 당화색소가 6.5% 이상이 나오면 당뇨병입니다, 약을 드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갈증이나 입마름 같은 몸의 증상이 이상하거나 갑자기 살이 빠져서 혹시 당뇨가 아닌가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당화색소가 6.5% 이상이 나오면서 당뇨병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편적으로는 혈당 수치를 가지고 당뇨병의 정도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당화색소 수치가 5.8%에서 6.5% 사이 정도에 해당하면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당뇨약, 즉 혈당 강화제를 처방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진단 당시에 당화색소가 10% 이상으로 워낙 높게 나오게 되면 혈당이 너무 높아서 인슐린 주사제를 바로 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치료를 함께 권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혈당 수치, 즉 당화혈색소를 통해서 당뇨의 정도를 진단하고 판별받게 되고, 그 수치의 강도에 따라 당뇨약이든 인슐린 치료든 어떤 치료를 권고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경우에 따라 현재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제1형 당뇨인지 제2형 당뇨인지 그 구분이 필요할 때는 C펩타이드 검사를 시행합니다. 혈액 검사 중에 한 가지 항목인데요. 내 몸의 인슐린 분비 능력을 검사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펩타이드 수치가 1.1 이상이면 제2형 당뇨, 즉 인슐린 분비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중에서 간 수치, AST나 ALT 같은 수치들, 그리고 신장 기능 검사, BUN이나 크레아틴 수치를 통해서 신장의 사구체 여가율, 한마디로 신장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검사하게 됩니다. 그 외에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우리가 말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통해서 대사증후군이 같이 동반됐는지 안 됐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당뇨 진단과 초기 조치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환자분이 왜 당뇨에 걸렸는지, 이 당뇨 원인에 대한 질문과 검사보다는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를 낮추려고 당뇨약, 그러니까 혈당 강화제를 처방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환자분들이 조금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약을 처음 받을 때는 병원에 따라서 담당 의료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초반에는 약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주일 혹은 보름, 한 달분 정도만 약을 받고 한 달 후에 다시 가서 혈당을 또 체크하면서 그 약이 괜찮은지, 더 필요한지 혹은 과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당뇨약 복용을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환자들은 이후에 두세 달 간격으로 약을 두세 달치씩 타면서 그 간격으로 병원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일반적으로는 당화혈색소를 측정해서 목표치인 6.5% 이하까지 혈당이 잘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떨어지지 않았으면 약을 더 높이고, 떨어져 있으면 약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당뇨 관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당뇨약도 종류가 몇 가지 이상이 좀 있고요. 그 종류마다 성분과 부작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속이 부대끼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살이 너무 빠진다든지 하는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의학적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불편감이 생길 때 원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대 하고 그냥 참고 버티면 안 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담당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약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조치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약 성분에 따라, 그리고 사실은 사람에 따라 그 반응의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나니 이런 불편감이 있더라 라고 꼭 어필해 주셔야 약의 조절이 수월해집니다. 그러니 복용 초반에 이걸 말씀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뇨약들이 혈당 강화제라는 이름처럼 일단 혈당을 낮추는 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혈당을 낮추는 데는 어느 정도 이상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혈당이 안 떨어진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혈당은 좀 떨어지는데 이와 같이 다른 문제가 좀 생긴다는 거죠. 당뇨약 자체 부작용 말고도 처음에 당뇨와 같이 생겼던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살이 빠진 부분이나 기운이 빠지는 부분처럼 당뇨와 함께 생긴 증상들 자체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혈당이 상승한 원인은 방치되고 일시적으로 수치만 누르게 되니까 처음에는 혈당이 조절되다가 다시 또 좀 지나면 혈당이 또 오르게 되고 또 당뇨약을 높이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뇨약 부정효에 대해서도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뇨 진료에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병원에서 거의 항상 살 빼세요,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하세요 라는 말만 듣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당연히 그 말을 믿고 무조건 식단 조절, 운동 관리를 열심히 하시게 되는데요. 물론 이게 맞는 관리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아니거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거나 혹은 이 방향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식단과 운동 이야기를 강조한 이유는 당뇨의 원인을 대부분 비만, 즉 지방세포의 과잉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상승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살이 찌고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잘 작용하지 않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당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 많이 하고 식단 조절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살이 쪄서 당뇨가 온 경우라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만이 아니었는데 비만이 되면서 당뇨가 생긴 경우라면 체중 관리하고 음식 조절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뇨가 걸리면서 체중 변화도 거의 없었고 늘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다른 원인으로 혈당이 올라간 경우인데도 그냥 살 빼세요,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세요 라는 이야기만 듣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내장지방조차 없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 이상 뺄 살도 없고 사실 운동할 힘도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혈당이 올라간 원인이 음식이나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나 열이나 어떤 기력적 문제나 완전히 다른 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순히 기존의 방향처럼 운동관리, 식단관리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당뇨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현재의 당뇨 상황이 합병증을 유발하고 있는지 그 합병증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합병증의 문제가 없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당뇨가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 그 발생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제1형 당뇨냐 제2형 당뇨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당뇨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2형 당뇨에 속합니다. 그리고 같은 제2형 당뇨라도 어떤 원인에 따라서 당뇨가 생겼는지에 따라서 당뇨의 양상, 증상, 그리고 치료 방향, 그리고 관리 방향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오랜 연구 끝에 한국인의 당뇨병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치료 방식을 개발하였는데요. 이 방법으로 저는 지난 17년간 약 37,000여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해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명의 40인, 난치 특화질환 진료명이 20인에 선정되기도 했고 대한한의사협회 표창장 같은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당뇨병 4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혈당이 오르는 스트레스요. 두 번째는 기력이 고갈되면서 췌장, 간이 혈당 조절을 잘 못해 생기는 쇠약형 당뇨병.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의 특정 장기에 열이 몰려서 혈당이 오르게 되는 여름 당뇨병.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장 지방과 노폐물이 쌓이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오는 누적형 당뇨병. 이렇게 총 4가지로 당뇨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당뇨 유형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어떤 원인으로 어떤 유형의 당뇨병인가에 따라서 치료 방향과 관리 방향이 거의 정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쇠약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식사량이 너무 적고 운동만 열심히 할 경우에는 오히려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불안정하게 요동치면서 혈당 관리가 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양질의 영양분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무리한 운동보다는 적당하게 휴식을 취해 주셔야 혈당도 안정되고 이어서 합병증도 예방됩니다. 실제로 이런 쇠약형 당뇨 환자분들은 첫 진료 때 제가 알려드리는 관리법을 듣고 깜짝 놀라십니다. 평소에 알고 계셨던 당뇨 관리법과는 너무 다른 얘기니까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혈당도 잡히고 당뇨약도 끊게 되시면서 그전에는 제가 정말 잘못된 관리를 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간 괜한 고생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 유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화색소나 각종 혈액 검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음에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는 2시간 정도에 달하는 TDAM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TDAM 검사는 당뇨병의 원인과 유형을 세밀하고 정밀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제가 직접 고안한 양한방 통합검사법입니다. 진맥과 복진 등 제가 직접 시행하는 한의학적 검사들과 당뇨 관련된 혈액검사, 합병증 검사 등 총 53가지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검사를 해드리다 보니까 지금은 하루에 3분씩만 검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약이 좀 많이 밀려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자세히 검사를 해야 당뇨의 진짜 원인을 판별할 수 있고, 그래야 당뇨 이전으로 되돌리는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 당뇨 졸업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17년간 저희 한의원에서 당뇨를 졸업하신 수만 명의 환자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제가 어떻게 4가지 유형별로 당뇨 치료를 드리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치료법을 담아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당뇨를 막 진단받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당뇨를 막 진단받는 지금이 가장 치료하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뿌리가 얕을 때 원인부터 잡으면 훨씬 치료가 수월하고 예후도 좋기 때문입니다. 당뇨약 성분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되시거나 식단하고 운동하는 관리법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신다면 내 당뇨형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본인의 당뇨 유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모든 진료는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당뇨 완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한수면 당뇨 김한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